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소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자세한 소식 관련 리포트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다음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합병합니다. 양사는 지난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8월 주주총회를 거쳐 10월 1일 통합법인 다음 카카오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합병은 다음이 신주를 발행해 카카오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합병 비율은 1대 1.556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과 카카오는 양사의 핵심 역량을 통합해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법인은 시가총액 3조 원을 넘을 전망인데 2위 포털 사이트와 1위 모바일 메신저를 보유한 공룡 인터넷 기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각자 분야에서 네이버와 경쟁하면서 한계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컨텐츠를 보유한 다음은 PC에 이어 모바일에서도 1위 네이버의 과점에 막혀 있습니다. 카카오는 국내 1위지만 글로벌 진출이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네이버의 라인, 밴드가 압박하면서 쫓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가장 강력한 반네이버 연합체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최세훈 대표는 양사는 서로가 부족한 점을 각자의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면서 카카오의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과 다음이 보유한 우수한 콘텐츠를 결합하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합법인 다음 카카오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최대 주주가 될 전망입니다. 주요 주주로 참여하게 된 중국 텐센트와도 어떤 관계를 구축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규창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곽상준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다음과 카카오톡의 합병 소식 들렸는데요. 양사 어떻게 시너지 효과 얼만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앞서 그 기자가 언급했던 내용이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모두 약점이 보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너지 상당히 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다음 같은 경우 토크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진입을 실패했습니다. 마이피플 요즘 쓰는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앞서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카카오는 훌륭한 진입 플랫폼을 가진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 그 집에서는 PC조차 키는 게 귀찮아서 PC 잘 안 쓰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바일 메신저의 파워라는 것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컨텐츠와 그리고 세계적인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뒷받침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카카오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뒤졌죠. 네이버가 라인을 통해서 그런 시장을 잘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모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들이 서로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의 1차 파급력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다음 일단 매매 정지인데요. 앞으로 향후 주가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다음이 성장성 측면에서 문이 닫혀 있었던 그런 회사였죠. 2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1위 사업자와의 시가총액 격차가 어마어마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카카오톡과의 합병을 통해서 이런 닫혀진 문이 조금 열리게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 보다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다음 주가 흐름은 이번 시너지보다도 주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막혀 있었던 회사가 성장성이 열린 것이고 또 그리고 모두의 관심이었던 카카오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진입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번 문제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로 전개될 것이다라고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충분히 주가 상승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이제 네이버는 그 양사의 합병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지만 주가 흐름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뭐 앞으로 좀 주가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네이버가 80만 원 넘고 이런 것은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 영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라인의 그 확장세가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영향을 당장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는 부분은 국내 부분은 좀 영향을 받겠죠. 지금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카오톡이라든가 라인 같은 모바일 메신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진입을 할 수 있는 출입구 역할을 요즘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컴퓨터를 켜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쉽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출입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영향이 이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렸다는 것. 그러니까 다음 쪽에서는 그 수단을 장착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그 다음 쪽으로의 국내 사업 영역에서의 사용자들의 진입은 훨씬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부분은 네이버에는 분명히 악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네이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네, 중요한 건 네이버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라인 사업의 확장성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국내 사업용으로 본다면 지금 당연히 뭐 팔아야 되죠. 왜냐하면 국내 사업 영역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가 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뭐 위챗이라든가 세계적인 모바일 메신저들의 시가총액 흘러가는 것들을 보시면 사실 시가총액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도 이 아시아권에서는 세계적인 메신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또 맞춰 주신다면 그리고 또 라인의 성장세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네이버에서는. 그래서 성장이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이번에 이 국내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빠진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과 카카오톡 합병 소식에 지금 관련주 뭐 위메이드, 이스트소프트 등이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주들의 상승세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뭐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그 대주주의 어떤 판매망 또는 어떤 확장성이 크게 열렸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이제 관계회사들이 트래픽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 이건 너무 뭐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